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맨유가 3선 영입에 계속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팅엄 포레스트의 다닐루라는 선수와도 링크가 떴고 파리 생제르맹의 우가르테 얘기도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카세미루는 맨유에 잔류하기로 거의 확정이 됐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카세미루가 지난 시즌 후반에 너무 안 좋았죠. 내가 아는 카세미루가 맞나 라는 느낌이 들 정도였고, 특히 수비 상황에서 발 뻗는 타이밍, 태클 타이밍이 제대로 맞지 않으면서 상대 공격수에게 너무 쉽게 뚫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팬분들 뿐만 아니라 보드진까지 느꼈는지 카세미루 잔류 선언 이후에도 계속해서 3선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온 다닐루 그리고 벌리의 베르게까지 간단하게 알아보고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팅엄의 수비형 미드필더 다닐루 산투스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2001년생 23살이고요 브라질 국적의 선수입니다. 키 176, 체중 69 정도 되고 왼발잡이 수비형 미드필더 내지는 중앙 미드필더입니다. 노팅엄이 4-2-3-1 기반으로 나올 때는 이렇게 투볼란치 중에 한 자리에서 플레이를 했고요. 또 백스리 기반으로 3-4-3 정도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가운데 중앙 미드필더 중에 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빌드업 할 때도 투볼란치 형태 중에 한 자리에서 빌드업 할 때가 많았고, 나머지 반대쪽은 다른 선수가 맡았습니다. 그럼 어떤 선수인지 장점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커팅 능력입니다. 상대 드리블이 조금만 길거나 루즈볼 같은 걸 잘 챙겨줍니다. 지금도 상대가 드리블 조금 길게 치니까 그 드리블 경로로 다가가서 왼발만 쪽 뻗어서 공을 탈취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1대1 대인 수비 능력은 아니고 이런 커팅 능력, 드리블이나 패스가 길었을 때 딱딱 잘라주는 그런 능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이렇게 상대 패스가 시작될 때 패스 경로 쪽으로 움직이는 다닐루입니다. 그리고 또 상대 완성도가 낮은 패스를 발을 뻗어서 가로채죠. 상대의 패스 길에 대한 눈치, 그리고 내가 언제 튀어나가서 발을 뻗을지에 대한 판단 같은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상대의 공을 탈취한 다음에 제2동작이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 지금도 상대의 패스를 잘 끊어낸 다음에 바로 거의 제자리에서 앞쪽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주고 자신은 튀어나갑니다. 공 뺏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선수도 있고, 공 뺏고 드리블 치다가 또 뺏겨서 역습에 역습을 당하는 선수들도 있는데, 다닐루는 이런 부분에선 되게 간결하다고 느꼈습니다. 세 번째는 발기술이 아주 좋습니다. 지금도 다닐루보다 피지컬이 훨씬 큰 상대가 다닐루 쪽으로 접근하면 다닐루의 공을 뺏으려고 하자 다닐루가 어깨로 공을 지키면서 왼발로 바깥쪽으로 나가고 전진 패스를 줄 수 있는 자세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좋은 패스가 나갑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발바닥 쓰는 장면도 되게 많고, 상대한테 알을 먹이는 장면도 많고, 기본적으로 브라질리언 하면 생각나는 좋은 발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닐루가 맨유로 왔을 때 어떤 선수들과 뛰게 될지를 생각해 봐야겠죠. 일단 맨유는 3명의 미드필더라고 가정을 했을 때 브루노 페르난데스 붙박이, 그리고 아마 한 자리는 마이누 혹은 마운트가 서게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남은 한 자리를 원래는 카세미루가 섰었는데 다닐루가 오게 된다면 아마도 그 자리에 설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노팅엄 때와 좀 다른 게 첫 번째, 노팅엄 때는 다닐루가 투볼란치 중에 한 자리였다는 거예요. 근데 맨유는 3미들의 수비적인 미드필더로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센터백들의 공을 받아줄 때는 원볼란치 역할을 할 때도 많거든요. 그래서 원볼란치가 가능한 선수인가에 대한 의구심은 아직 있습니다. 하지만 맨유 중원으로 온다면 왼발잡이라는 희귀성은 보유할 수 있는 선수 같습니다. 두 번째로 얘기를 나눠볼 선수는 벌리의 산데르 베르게입니다. 베르게는 1998년생 26살이고 노르웨이 국적의 선수입니다. 키 197, 몸무게 96으로 딱 보면 경기장에서 제일 덩치가 큰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앙 미드필더와 수비형 미드필더 가능한 선수고요. 피지컬이 엄청 좋은 유형의 선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즌 벌리의 프리미어리그 한 경기 빼고 전부 다 나왔을 정도로 핵심 선수였으며 매 경기 안정적인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베르게의 첫 번째 장점은 패스 능력입니다.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패스를 구사하는 선수고 무리한 패스를 굳이 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특유의 안정감이 느껴지는 선수고요. 또 롱패스도 좋아서 반대 전환하는 패스라든지 앞쪽으로 전진하는 선수에게 한 번에 뿌려주는 이런 패스라든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선수 같습니다. 의외로 197이라는 덩치에 비해서 부드러운 발밑을 가지고 있어서 패스 구질이 되게 거칠지 않고 우리 팀 선수가 받기에 편한 패스, 그런 패스들을 많이 시도하는 편입니다. 막 도전적인 패스, 킬 패스, 찬스 메이킹을 하는 패스는 아니지만 기점 정도의 역할이 돼줄 수 있는 패스는 능숙하게 수행하는 선수입니다. 두 번째 장점은 역시나 피지컬을 바탕으로 한 경합 능력입니다. 일단 베르게는 덩치가 있고 몸무게가 있기 때문에 속도는 빠르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베르게에게 붙
붙을 시간을 주면 같이 경합했던 선수들이 다 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지금도 파케타 쪽으로 가서 몸싸움하고, 파케타도 나름 잘 버티는 선수거든요. 근데 그 다음 장면 보시면 파케타 혼자 넘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베르게는 일단 붙기 전에 속도로 빠져나가야지, 몸으로 붙었을 때 뭔가를 하려고 하면 베르게를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데클란 라이스와 몸싸움을 진행하는데 빠르게 접근하고요. 그리고 라이스의 공을 빼내는 모습입니다. 지금 라이스가 옛날 포그바 뎁 같은 동작을 취하고 있는데, 이 이유가 베르게한테 어깨빵이 밀렸어요. 그래서 밸런스를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어쨌든 베르게와 경합에서 이기는 방법은 베르게를 지나가는 수밖에 없다. 몸으로 부딪힌 순간 베르게를 이기긴 힘들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5대5 상황인데 베르게 어깨가 살짝 앞서 있죠. 이런 상황에선 베르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또 넘어져 있어요. 이건 상대편 선수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냥 베르게가 워낙 떡대가 좋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한계 같은 거겠죠. 또 추가적인 장점을 말씀드리면 플레이 자체가 되게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는 스타일이고요. 키가 있기 때문에 공중볼 경합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르게와 다닐루를 알아봤고, 우가르테는 제가 이전에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맨유의 수비형 미드필더로 얘기되는 3명, 베르게, 다닐루, 우가르테, 비교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지만 공격성도 있으면서 기술도 좋으면서 전진성 있는 선수를 원한다. 그럼 다닐로가 맞을 것 같고요. 중원에서 묵직하고 피지컬 좋고 안정적인 선택을 하길 원한다. 그럼 베르게가 맞을 것 같고요.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마이누, 마운트 이런 선수들을 공격 쪽에만 집중하게 만들고 날뛰게 만들고 싶다. 그럼 우가르테가 맞을 것 같습니다. 각자 가진 장점들이 다르고 어떤 선수를 선택해도 이해가 가는 선택일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베르게와 다닐루니까 그 두 명 사이에서 얘기를 해본다고 하면, 베르게는 경기 안에서 엄청 잘한다고 티나진 않지만 기복이 좀 적을 것 같은 유형입니다. 고점과 저점의 차이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다닐루 같은 유형의 선수는 발바닥이 잘 먹히는 날, 뭐 개인기가 잘 되는 날, 이런 날에는 경기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날에는 기복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선택을 한다고 하면 베르게, 조금 더 높은 위치 혹은 터질 수도 있는 선수, 하지만 리스크도 감수해야 하는 선수를 원한다면 다닐루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맨유 영입설이 뜨고 있는 다닐루와 베르게 두 명의 선수를 알아봤는데요. 일단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카세미루가 폼을 회복하는 겁니다. 뭐 레알 카세미루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에 근접하는 수준까지만 올라온다고 하면 상당히 클래스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맨유 3선에 큰 도움이 되겠죠. 그렇지 않다고 봤을 때는 베르게와 다닐루 혹은 우가르테까지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베르게와 다닐루는 PL 경험이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우가르테는 파리 생제르맹이라는 클래스 있는 팀으로 영입이 되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장점이 있겠고요. 과연 맨유는 3선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시즌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비슷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